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증시에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의 자산을 보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거품일 때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부터 내려야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명확한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것이,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숲 전체가 보이지 않듯이 거품 속에 있을 때에도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나놓고 봤을 때 거품이 확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라는 증거를 잡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몇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의뢰하는 생각은 뭐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경기를 부양시킬 때 이러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시키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미래에 있는 경제를 지금 끌어다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물 경제는 조금 부양됐는데 자산 가격은 무악 상승해가지고 이 거품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거품 경제를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게 상승했는지 이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였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일본은 그때 이미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5%에서 2.5%까지 파격적으로 내렸던 전례가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주가지수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바람에 거품이 생겨서 결국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나긴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스토리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와 같이 우리가 지금 거품 직전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거품이 꺼지기 전 상황에 있다면 일단 현금을 들고 있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각국의 정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전부 다 프린터기로 돈을 열심히 찍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다면 돈을 들고만 있어도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가격이 같이 오르는 현물을 들고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망한다 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폭락해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금처럼 불안한 상승장이 계속되고 이 거품이 쉽사리 꺼지지 않아도 딱히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 그런 안성맞춤인 상품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아주 유명한 상품입니다. 바로 금이죠. 자, 참고로 자산 배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자산 배분이 투자 타이밍, 종목 선택 다 필요 없고 수익률의 93.6%를 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991년에 이 논문에 2탄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숫자는 수정할게. 내가 너무 과장했어. 91.5%야. 하지만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자산 배분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믿고 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산 배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식, 장기 채권, 단기 채권, 금, 보통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을 해두자라는 취지이겠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워렌 버핏 오빠는
그렇게 자산 배분 이론을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게리 브린스는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일지 모르나 이 워렌 버핏 오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꼬꼬마거든요. 이 꼬꼬마 게리 브린슨이라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했든 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워렌 버핏 오빠가 해왔던 아주 두 자릿수의 고수익률을 유지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주알못들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90% 박아라. 아니면 뭐 그게 투자냐? 금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부터가 글러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 배분 이론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워렌 버핏 오빠의 마인드에 따라서 저 역시 자산 배분 이론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만약에 증시가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 금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워렌 버핏 오빠의 용어에 의하면 이것은 금 투자라고 부를 수가 없지만 달리 적당한 용어도 없다 보니 일단 금 투자라는 용어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골드뱅킹, 한국거래소 금시장, 금 ETF나 ETN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골드뱅킹이란 무엇이냐? 어려울 거 없이 바로 은행에 가서 금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 가서 만약에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 골드뱅킹 상품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데요. 이러한 골드뱅킹 상품에 자신의 돈을 넣게 된다면 이 돈은 금의 시세와 연동이 되어서 같이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투자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국거래소 금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쪽이 혜택은 가장 좋습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금투자 상품 비교라는 표를 보시면 혜택 비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히 중간에 있는 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서 금 시세가 올랐을 때 가장 많은 차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점이 귀찮아서 문제겠죠. 자, 이 귀찮은 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것이 바로 이 금 ETF, ETN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금 시세와 연동이 되게 되는 ETF 상품들이고요. 한국에 상장된 건 없냐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ETF나 ETN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금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ETF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